하이닉스도 어젠가에 그제 자료 내시면서 목표가 10만 5천 원에서 13만 2천 원으로 상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하이닉스도 이제 서버 디램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치를 저희가 이제 주로 소통하고 있는 대만 디램 익스체인지랑 저희가 미팅을 자주 하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내년도 2분기부터 전망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서버 디램 가격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두 자릿수씩 상승하는 거로 그쪽에서 전망치를 좀 바꿨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2021년 2분기 이후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도 올라갔고요. 어쨌든 서버 쪽 업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이 이제 임박했고, 스마트폰은 뭐 1분기부터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노트북, 특히 재택근무용 노트북은 워크스테이션 제품 비중이 큽니다. 일반 노트북보다 스펙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네. 디램 탑재량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상향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디램도 그렇고 이제 지난번에 낸드 사업부 인수한 게 인텔에서 한 건가요? 그 부분도 처음에는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뭐 얘기가 났었는데 이 업황이 좋게 돌아가면 그런 것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제 서버 쪽으로는 디램은 뭐 세계 1등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네. 근데 낸드는 여전히 서버 쪽으로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고, 네. 그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고요. 컨트롤 IC라고 해서 결국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부르고 쓰고 이런 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데, 인텔이 삼성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 회사고, 네. 3등과의 격차가 상당히 큰 두 번째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의 그 인텔 인수는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저렴하게 인수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낸드의 수요에 지금은 서버가 현재는 전체 낸드 수요의 한 19% 정도입니다. 근데 2023년에는 한 3%, 좀 더 가면 한 25%까지 갈 거기 때문에 수요가 성장하는 거는 서버 쪽 낸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 인텔 SSD 사업 인수는 상당히 좋은 투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세 분이 되니까 이제 메모리 쪽에서 디램하고 낸드하고는 예를 들면 어디 쓰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디램은 이제 주력 기억 장치고요. 네. 그다음에 낸드는 보조 기억 장치죠. 낸드는 주로 저장하는 스토리지, 우리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저장돼 있는 스토리지 이제 메모리라고 본다면, 예. 디램은 사실은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우리 작업들을 멀티태스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하이닉스도 좋게 보셨는데 이제 중국도 사실 반도체 굴기가 지금 굉장히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칭화 유니그룹은 재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볼 때 앞으로 그러면 투자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어떤 건가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낸드 흑자 전환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낸드 가격이 안 빠졌으면 아마 3분기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예. 어쨌든 하이닉스의 낸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좀 폄하하고 있는데요. 삼성하고 뭐 키옥시아 이런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최근에 이제 96단의 수율을 상당히 많이 잡았고요. 예. 또 내년에는 또 128단. 낸드는 결국은 이제 멀티셀 기술과 3D 적층 기술의 조합인데요.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QLC 예. 비중을 높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PLC라고 해서 펜타 퍼 셀 뭐 이런 좀 더 적층과 덴서티를 높이는 그 기술인데, 네. 하이닉스가 그거를 상당히 허들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시장 좋으면 뭐 흑자나고 시장 나쁘면 적자나는 낸드 사업인데, 이제는 시장에 무관하게 흑자날 수 있는 구조로 변하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버 디램이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한데, 어쨌든 서버 쪽에서 수요 회복되는 거, 더불어서 내년에 이제 DDR5 시대에 하이닉스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지금 제품을 먼저 출시를 했거든요. DDR5에 대해서 주요 고객사로부터 밸리데이션을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간다면, 그게 이제 하이닉스 주가에 강력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 먼저 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좋은 타이밍에 오셨다고 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못 올랐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타이밍에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삼성전자가 뭐 한 6만 원대 중반대 할 때 8만 원 얘기를 하셨거나, 뭐 하이닉스도 사실은 뭐 10만 원, 얼마 전까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11만 7천 원이라 보면 지금 삼성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삼성전자가 7만 1,700원인데 8만 원을 지금 목표가를 잡으셨고, 하이닉스는 단기간에 지금 엄청 올라서요. 11만 7천 원인데
13만 2천 원 잡으셨는데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욕심이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가는 보면서 계속 또 어쨌든 밸류를 다시 매기셔야죠. 예, 사실 주가라는 거는 예. 업황 따라가는 거고요. 이제 그 산업의 업황이 좋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 뭐 에너지 목표가 왔다고 프로핏 테이킹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업황이 정말 계속 진행형인지 아니면 정점인지 계속 갈치만 잘 본다면 뭐 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품 가격도 안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가가 이미 이제 전고점을 둘 다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파워풀하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성장할지를 예. 한번 지금은 지켜볼 때다. 섣부른 차익 신호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무식한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목표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 트렌드를 보라는 거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 또 소부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소부장이 이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수 있을 것이냐, 소부장 얘기. 소부장은 결국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결국 어떤 뭐 EUV든 아까 이제 DDR5 얘기도 하셨는데 키워드를 잡고 좀 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네네. 뭐 소부장은 저는 내년은 삼성 설비 투자 수혜주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뭐 이번 포럼에서도 뭐 시장이랑 일부 소통을 했지만 어쨌든 투자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파운드리든 설비 투자를 상당히 확대를 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장비 회사들 상당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DDR5 그다음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싱글 스택에서 더블 스택으로 갈 때 스텝이 많아집니다. DDR5도 당연히 스텝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장비 쪽, 특히 전공정 장비 쪽은 상당한 수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회사들, 뭐 원익 IPS, 테스 그런 기업들 최근에 뭐 주가 흐름 상당히 양호한 배경도 그런 이유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소재 쪽은 사실은 뭐 당연히 설비 투자하고 나면 소재 쪽으로도 실적 개선이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재는 뭐 작년에 특히 일본 수출 규제 때부터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2021년 이후에도 되게 좋긴 하지만 지금은 소재보다는 장비가 좀 더 좋은 업황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고요. 소재는 좀 길게 삼성 하이닉스처럼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재도 좋긴 한데 이제 조금 기대를 땡겨 쓴 감이 있어서 여력을 보면 장비 쪽이 훨씬 좋다고 이제 하셨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의 그 투자 키워드로 찾아야 되는 거고, 삼성이 투자하는 업체들은 그러면 리스트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으니까 삼성이 직접 보면 이렇게 자금을 좀 이렇게 기술 개발한다면서 이렇게 보면 집어넣은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좀 투자를 그렇게 지분 투자를 많이 했고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뭐 많이 했고. 뭐 장비 쪽으로도 많이 했는데 뭐 이번에 지분 투자하는 회사는 이미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좀 반영이 됐고 그냥 뭐 삼성도 좋은 기업이니까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그냥 그 기업이 좀 신인도 재고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이상으로 업황에 좀 더 밀접도가 높은 기업들로 오히려 좀 필터링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아요. 삼성이 지분 투자했으니까 무조건 이 회사는 좋아하고 하기에는 이미 다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종 대표 장비주 소재주를 저는 투자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업종 대표주. 그러면 삼성이 투자하는 소부장은 삼성이 투자하는 쪽에 핵심 그게 키워드인데. 그럼 하이닉스는 예를 들면 뭐 삼성만큼은 아니겠지만 하이닉스도 투자하지 않나요? 하이닉스는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인텔을 낸드를 인수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 규모는 뭐 좀 유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꼭 해야 될 투자는 해야 되겠죠. 디램의 공정전환 투자라든 아니면 디램의 캐파가 좀 지금 필요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투자는 있겠지만 낸드 쪽은 조금 투자에 대해서는 좀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 투자 관련된 쪽을 먼저 보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궁금한 게 이 소재 부품 장비 쪽 업체들은 대부분 삼성에 납품하는 데는 삼성만 하고 혹은 SK 하이닉스만 합니까? 아니면 또 같이 하는 것도 좀 혼재되어 있죠? 네, 혼재되어 있고요. 뭐 같이 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거기만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 같이 하는 기업이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술이 필요하니까
좀 삼성 하이닉스가 서로 배제하지 않고 같이 그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급하는 회사가 훨씬 좋은 회사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늘 이제 오시면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많은 얘기를 못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하다 보니까 반도체 IT에 대한 얘기를 제가 궁금한 얘기를 꽤 많이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전체 시장에 대한 리서치 센터장으로서의 예. 지금 연말이나 내년 앞으로 장세에 대한 뷰도 오신 길에 좀 얘기해 주고 가세요. 네, 어쨌든 한국이 방역 모범 국가로서 특히 신흥 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도가 되게 커지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1등 국가로서 여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살 때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판기업들을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나라로서 2021년에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이제 뭐 어쨌든 전고점을 뚫고 2,700에 안착을 했는데 좀 더 높은 지수대도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한국의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지수에 대한 전망치도 같이 높이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반도체 시장 또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얘기 쭉 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얘기하신 거 기억하면 되고요. 혹시 중간에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VOD를 돌려가지고 꼭 한번 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